오늘 이렇게 YTN 고종환 TV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두 가지인데요. 부동산의 비밀은 무엇일까? 비밀을 좀 파헤치는 것. 두 번째는 부동산의 본질 가치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가치 분석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동산을 무엇인가 찾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YTN 고종환 TV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핵심은? 네, 627 대책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요즘 언론도 그렇고 소유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게 627 대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점이고 또 이러한 영향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후 준비까지 아주 질문이 다양합니다. 627 대책의 내용은 크게 11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내용은 한 대여섯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주담대 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위 말하면 소득이라든지 자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6억 원 이상 대출을 막은 것입니다. 대출 규제가 가장 크죠. 두 번째는 주담대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갭 투자라든지 또 투기 수요 이런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담대는 2주택 이상은 금지됩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생활비 제한이 최대 1억 원으로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활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1억 원 이상 대출은 안 됩니다.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또 제한을 했고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게 상당히 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세 대출도 규제가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또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을 10억이면 9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8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다. 또 디딤줄 대출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좀 축소가 됐고요. 생애 첫 주택 대출, 우리 청년들의 타격이 크죠? LTV가 80%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7 대책 후폭풍. 부동산 거래 올스톱인가? 627 대책 전후를 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70에서 9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약 14억을 봅니다. 근데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한 15억 이상, 뭐 경우에 따라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강남권이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의미하죠. 이 거래량은 거의 90% 한 달 정도 이렇게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도광이라고 하죠. 외곽 지역에 이런 것들은 한 70% 줄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 지금 도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거래 현황이 줄은 게 보면 고가주택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또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도 11억 정도였는데 9억 정도로 줄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가 줄었다는 점, 고가주택일수록 거래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점, 서울을 비롯해서 그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금액이 있죠. 금액도 보면 이전과 이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도표에서 잘 나와 있는 대로 고가주택의 비중은 좀 줄었고 중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4억 정도라면 6억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돈이 8억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8억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끌한다, 비투한다. 이 30, 40대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의 수도권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좀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7월에 증가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죠. 서울 집값 진짜 꺾이나? 거품 터지는 건가? 계약 치수가 강남도 그렇고 마용석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치수 비율을 보았더니 627 대책 이후에 강남권과 마용석 지구에 주로 나왔다.
그러니까 노도강보다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소위 강남과 마용성 인기 지역이죠. 똘똘한 한 채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니까 한 3억에서 뭐 많게는 8억 정도까지 계약을 떼이고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노도강으로 갈수록 그러한 금액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서초, 강남, 송파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7월 이제 말 보니까, 근데 이걸 지금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쭉 상승폭이 오르다가 최근에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 송파 이런 쪽의 상승폭이 좀 더 둔화돼요. 그러니까 초양극화가 다소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7월 말주에 보니까 오히려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락률이 0.16인데 뭐 0.4% 정도 오른 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도표를 보면 마포, 용산,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성동 이런 변동률도 지금 현재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가 이제 또 하락폭이 더 낮아지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7월 마지막 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보면 강남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용성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금강구, 또 여기에 뭐 동작이라든지 또 광진구 이런 지역도 좀 동대문까지 포함이 되죠.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노도강 이런 지역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6.27 대책의 영향이 가장 컸던 곳은 역시 강남권과 마용성이라고 볼 수 있고, 고가주택이죠. 너무 당연하죠. 지방도 들썩? 풍선 효과 진짜 왔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노도강 같은 경우도 보면 변동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하락률은 조금 더 강남권에 비해서는 적은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권 매매 아파트 변동률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6.27 대책의 여파가 거의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방은 많이 빠진 데다가 소위 반사이익이랄까 뭐 그런 점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해서 풍선효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풍선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확산효과도. 이건 저도 그렇게 좀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았더니 어느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인접지역으로. 근데 이번에 여전히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강남과 마용성에 대한 수요 집중 현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 이걸 양극화라 그러거든요. 초양극화 현상. 또 하나가 이제 매물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매물도 보니까 사실은 강남권의 매물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매물이 줄은 것보다 강남권에, 이 얘기는 가격이 더 이상 크게 내리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7 대책 후 전세값 폭등했나? 6.27 대책의 그 핵심 내용이 아시다시피 그 고강도 대출 규제였거든요. 집을 사는 데 대한 규제였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전세 시장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세는 본래 특징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전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와 달리 투기 수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공급이라든지 수요의 변화를 주는 영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매매가 줄어들게 되면 주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막으니까 오히려 전세에 눌러앉거나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서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서 그런지 전세 가격 상승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이번에 볼멘 소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 또 공급 대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오히려 전세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는 꾸준히 계속해서 올랐고, 또 덧붙이자면 뭐 이어지겠습니다만 전세 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망세 언제까지? 가을 이사철 부동산 판도 바꿀까?
네,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현황은 단기적으로 보면 8월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봄, 가을 두 번의 이사철이 있고 봄 이사철이 6대4 정도로 가을 이사철에 비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변화는 좀 더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비수기인 8월까지는 지금 이런 관망세랄까 거래 감소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다. 다만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여기도 이제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서 결국 실수요자들이 전세에 계속 눌러 앉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인지, 그리고 특히 강남과 마용성 지역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소위 실망 매물이죠. 앞으로 규제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내릴 거라고 보고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 보이고, 분명한 것은 전세 가격은 올 가을에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다만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고 또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상반기에 올랐던 것만큼 가을 이사철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다만 지방 같은 데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 탈출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2026년 집값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니야?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년 집값이 상승하면 4, 5년 하락한다. 2021년 10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내리고 이제 2025년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을 한 10가지로 꼽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전세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대도시화율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심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상승 요인을 꼽으라면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 요인을 꼽으라면 가장 큰 하락 요인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추가적인 규제 대책은 역시 대출 규제도 있고 세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요인도 있고 하락 요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승 요인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상승에 무게감을 두는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at